야, 우리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 5천 넘었더라. 어. 나는 말했지 5천만 넘으면 돼. 사실 그거. 됐네 그럼. 이 사람은 취업된다. 전국에 취준생이 100만 명이잖아. 응. 이 중에 5천 명 확실히 된다는 말이야. 이 사람은 취업돼. 확실히 돼. 다 왔어. 100만 명이나 됐어? 원래 80만 명이었다며. 계속 느는 거야. 야, 이거 학교로 하라니까 학교로. 바꿔 다시. 무슨 소리야? 바꿨어? 바꿔 이거 학교로 해, 알았어? 응.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 한강 그걸 하다가 마지막에 학교로. 야, 오늘도 이런 리플이 달렸어. 철수 형, 저 여잔데, 철수 형, 저 여잔데 왠지 형이라고 부르고 싶네요. 제가 이번 주에 면접이 하나 잡혔어요. 진짜 마지막 면접이라 생각하고 꼭 붙고 싶은데 영혼의 꿀팁 좀 부탁해요. 캐치TV 화이팅, 철수 화이팅. 와,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야.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기 이번 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 영상이니까 지금 면접을 봤을 가능성이 커. 근데 보통 준비가 안 된 사람 왜 웃어? 지금 봤어. 빨리빨리 좀 봐라. 이거 좋아. 근데 이런 식으로 리플을 남겨주면 내가 답변해주잖아.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거야. 다 늦어서 답변해주면 무슨 소리야. 다음 면접 있겠지. 혹여나 면접이 떨어졌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형이 팁을 얻어가면 되는 거야. 응. 나는 이 형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면접을 앞두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. 뭘 물어볼 것 같아?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?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장단점에서 장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? 예를 들어 저 공백기가 긴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?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. 이건 자기가 준비가 아직 그 답변 준비가 안 된 거야. 근데 이 형은 답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꿀팁 면접장 들어가서 팁을 알려달라는 거잖아.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다 됐어. 그동안 내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여기 썼지? 된 거야. 아까 말했던 5천 명 중에 하나. 바로 이 형이라고. 되는 거야.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형은. 들어가서 오늘 내가 주는 팁 이대로만 하잖아?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이 형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뭔지 알아? 라면 끓일 때 조리법 있잖아.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조리법 자체를 모르는 거야. 라면 있고 그 스프가 막 2개 막 여러 개 있잖아. 이거 어떻게 하지? 냄비 이런 사람들이야. 준비가 안 된 사람들. 이 형은 라면을 끓일 줄 알아. 그냥 조리 예대로 끓였어. 끓이고 있다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심사위원한테 갖다 바치기 전에 여기에 뭔가 더 추가할 게 없을까? 남과 다른 차별점을 얻을 게 없을까?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라면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내기 직전에 멸치 액젓 같은 거 한 숟갈 딱 넣잖아? 진짜 맛있다. 멸치 액젓? 멸치 액젓 아니면은 뭐랄까 식빵 같은 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잖아. 진짜 맛있어. 그런 약간 나만의 킥 같은 거 아니면 그 떡만둣국 같은 거에다가 나초 있지. 나초칩 이렇게 자, 면접장에 딱 들어가.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뭘까? 태도. 맞아. 평정심이야. 평정심. 평정심이 가장 중요한 거야. 왜 중요하냐면 왜 평정심이 중요할 것 같아? 긴장하면 다 까먹으니까? 다 까먹거나 긴장하거나 초조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. 내가 좀 나 이렇게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초조함이 들잖아? 그러면은 안 할 말도 계속 덧붙이게 되고 준비 안 한 건데도 한 번 더 말을 덧붙이고 이러다 보면은 면접관들도 오히려 더 좀 멀어지는 거야. 제일 중요한 건 평정심.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준비한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올 수 있게 돼. 이게 제일 중요해. 내가 준비한 걸 얘기하고 오잖아?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떨어지잖아? 별로 후회나 미련이 없어. 그치. 좀 아쉽긴 하지.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한 거 다 얘기했잖아. 나랑 안 맞는 거야. 이건 그냥 그래 이 회사는 어차피 안 될 회사였어. 그래. 근데 진짜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말도 못하고 딱 물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이러고 면접이 끝났어.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?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순댓국집에 소주 막 지금도 생각날 거야 아마. 나도 생각나는 면접이 있어. 그럴 정도로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아. 아직도 있지. 거기 내가 지금 갔으면 지금 여기 없었어. 그러니까 이런 후회나 미련이 안 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평정심. 맞아, 평정심이야. 자, 이 철수학교 취업학교 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? 정심한. 맞아. 면접관이야. 면접관이 가장 중요해. 왜겠어? 응? 면접관이 제일 중요하다고. 면접관이 착하게 생각. 맞아,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, 내가 면접 동안에 가장 많이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 계속 보는 사람이 바로 면접관이잖아. 내 대화의 상대, 청자이자 화자가 바로 면접관이야.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. 이 사람을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. 당신 내가 준비한 거 이거니까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.
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리액션에 집중을 해야 돼. 리액션. 면접관의 리액션에 집중하라.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킥이야. 리액션. 뭐냐면은 내가 준비한 말들 있잖아. 이 면접장은 왜 웃어? 왜 웃어? 왜? 말이 너무 빨라? 웃음이 나지. 아니야. 웃음이 나? 리액션한 거야. 지금 웃을 리액션이 나올 게 아니잖아. 웃을 리액션이 나올 내용이 아니야. 면접장은 내가 준비한 걸 그냥 말하고만 오는 낭독회가 아니야. 이거는 대화의 장이고 협상의 장이야. 내가 이런 사람이다,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설득해야 되는,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. 근데 내가 준비한 거 그 시나리오대로 그 대본대로 그냥 던지고 온다? 이거는 그냥 배설에 불과한 거야. 위험한 거야. 대화의 장이야. 난 그래서 이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Q라고 생각해. EQ. 그래서 이 리액션을 봐야 되는 거야. 우리 그러잖아. 너도 나랑 얘기할 때 네가 막 엄청 재밌는 얘기를 나한테, 너는 막 재밌어서 막 어제 우리 오빠가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는 내가 밥 먹으면서 네 얘기도 안 듣고 그래? 맛있다. 이러면은 무슨 생각하겠어? 밥맛 좋나 보네. 그러니까 네 얘기가 재미가 없고 밥맛이 더 맛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똑같아. 나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도전했던 경험을 뭐 대학교 때 했던 뭐 대외 활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. 근데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. 가장 큰 도전 경험이 뭐였죠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얘기하는 재미가 없어. 말 끊지. 말 끊는 사람 듣는데 약간 매너 좋은 사람들은 그냥 듣다가 뭔지 알겠지? 아니면 비슷해. 국밥이 없어서 국밥만 안 먹을 뿐이야. 막 국밥을 아니면 먹어.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,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. 근데 누구나가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엄마랑 가족들이랑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면은 알잖아. 이 사람이 내 얘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캐치할 수 있잖아. 면접관도 똑같다고.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얘기 하잖아. 어떻게 하겠어? 좀 극단적이긴 해. 하지만 다르다고. 달라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.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반응이 없어. 그러면 그냥 말을 끊는 거야. 말을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신가 보네요. 말 그만하겠습니다.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냥 끝내는 거야. 스무스하게? 그러다 다음 질문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대외활동 경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내 학교 다닐 때 동호회 활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. 동호회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꼬리 질문하는 거 있잖아. 꼬리 질문이 가장 좋은 리액션 중에 하나야. 이거는 공격이 아니라 관심이야.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. 무풀보다 악플이라 그러잖아. 관심이라고. 우리가 댓글 다는 거 댓글에 막 그 질문 달리잖아. 철수형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거 있잖아. 고맙잖아. 똑같아. 면접관들이 내가 얘기하는 답변에 꼬리 질문한다? 이거는 관심이라는 거야. 근데 꼬리 질문 없이 네 알겠습니다. 끝나면은 반응이 별로네.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취준생들이 보통 자기가 준비한 답변들 있잖아. 그것만 얘기한다는 그 강박에 빠져갖고 리액션들을 잘 파악을 못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평범한 자리에서 일상적인 자리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는 기막히게 캐치를 한다? 근데 면접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못하는 거야.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면접관의 리액션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. 근데 그 어떤 사소한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게 바로 EQ야. 진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.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그렇잖아. 결국에는 이 사람을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뽑는 장이라고 했잖아. 정말 이 사람이 소통이 안 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오잖아.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끝난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이 조금 지루할 만한 얘기를 내가 알아서 끊을 줄 알고 그 사람이 흥미가 있어 하는 얘기를 내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돼. 면접장에서 내 대화 기회는 굉장히 한정적이야. 뭔지 알지? 얼마 못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마디라면 그 100마디 중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말을 70마디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전략이란 말이야. 어려운 거 아니야. 반응 왜 그래? 왜 재미없어? 나 너무 잘 듣고 있는데? 아 진짜로? 너 지금 리액션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 리액션을 캐치를 하잖아. 네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품하고 약간 핸드폰하고 이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말 잘못하고 있나. 내가 항상 그러잖아. 아니야. 이게 바로 EQ가 뛰어나다는 그 증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런 사람이 면접도 진짜 기가 막히다. 눈치를 잘 봐야 돼. 뭐 했어 방금? 아니야. 너 침 뱉어? 그러니까 진짜 면접을 앞둔 사람은 보면 되게 좋은 영상이야. 사실 5,000명이 보기엔 되게 아까워. 한 10,000명, 20,000명, 30,000